아직 밤 기운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 반. 눈에 졸음이 가득한 채 하루를 여는 정명고등학교 2학년 오예지양. 아버지도 어딘가 나갈 채비를 한다. 예지야 가자. 아버지를 따라 나서는 예지양. 대체 이 시간에 어딜 가는 걸까? 이 시간에 어디 가요? 운동 가요. 체력이 좀 공부하다 보니까 딸리는 것 같아서 운동해서 체력 좀 올리려고요. 예지양은 작년부터 체력 관리를 위해 아침 운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운동하는 모습이 좀 이상하다. 러닝머신 위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운동을 할 때는 늘 영단어를 외운다는 예지양. 아버지는 그런 딸이 걱정스럽다.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운동을 하면서 책을 보길래 위험하니까 운동할 땐 책 보지 말라 그랬는데 그 시간이 아깝다고 하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분의 운동 시간 동안 예지양은 40개의 단어를 외웠다. 체력도 기르고 공부도 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다. 운동이 끝나면 등교를 준비할 시간이다. 다녀왔습니다. 왔어? 얼른 씻고 학교 준비해. 최상의 컨디션을 위해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않는다. 이제 얼른 나와. 그래. 지금 아직 시간 안 됐어. 하지만 식사도 그냥 하질 않는다. 식사를 하는 건지 공부를 하는 건지 분주한 예지양. 예지야. 이거 하지 말고 얼른 먹고 얼른 가. 진짜로. 응? 응. 어머니의 잔소리도 소용이 없다. 학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는 예지양. 통학버스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도 허투루 보내지 않는다. 자투리 시간까지 활용해 공부하는 건 중학교 시절부터의 습관이다. 늦잠을 자는 대신 짧은 시간이라도 공부에 투자하려고 노력했다. 아침 시간에 맑은 정신이니까 암기도 잘 되고 또 시간이 짧으니까 그 시간 안에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이 되게 잘 돼요. 제가 집중하려고 노력도 하고요. 공부에 욕심이 많은 만큼 자기 관리에도 철저한 예지양이지만 쉬는 시간이면 친구들과 모여 수다를 떨고 복도를 뛰어다니는 장난기 많은 여고생이다. 하지만 수업이 시작되면 180도 달라진다.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누구보다 진지하고 성실하게 수업에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산화수가요. 그럼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 고유한 성질이 아니고. 근데 변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리고 산화가 됐을 때 전자를 한 개밖에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종류가 있고. 근데 왜 산화수가 1위예요? 3, 5%라는 이렇게 한 개. 예지양의 별명 중 하나는 질순이. 모르는 것은 그냥 넘기질 못하는 성격 탓에 질문을 하도 많이 해서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모르는 게 있으면 쉬는 시간도 수업의 연장이다.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예지양. 떨어지면서 원래 자기 자신. 그러고 나서도 쉬는 대신 수업 내용을 복습하며 몰랐던 부분을 완벽히 이해하려고 한다. 또 예지만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애는 못 본 것 같아요. 좀 심하게 독해요. 제가 지금까지 본 애들 중에서 공부 잘한다 하는 애들 중에서 제일 독한 것 같아요. 예지양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 단 한 과목에서도 1등급을 놓친 적이 없다. 공부 쪽에 우수한 정도는 최고고요. 네, 최고입니다. 뭐 어떻게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에 엄청나게 집착력이 강하다는 거죠. 끈기도 있고. 그래서 꼭 해결하고 많은 그런 습성이고 또 근래 보기 드물게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9번은 서울 시민 그 구보가 모두가 인정하는 내신 고수 예지양의 공부 규칙은 간단하다. 어떤 수업이든 최선을 다해서 참여하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 것.
밤 10시가 되어서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하교하는 예지양. 이제 집에 가요? 아니요, 집에 안 가요. 어디 가요 그러면? 아직 공부가 아직 안 끝나서요. 공부 좀 더 하려고요. 야간 자습을 하고 나서도 독서실을 찾은 예지양. 시험 기간도 아닌데 공부는 끝날 줄을 모른다. 하루 동안 배운 내용들을 다시 읽어보며 머릿속에 정리한다. 공부하는 내내 그어댄 밑줄로 교과서가 그득해진다. 어느새 12시가 넘었다. 예지양은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 무슨 일을 하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무언가를 이루고 싶은데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건 되게 무책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하고 싶고요. 또 나중에 좀만 더 할 걸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새벽 1시 반. 길었던 하루가 비로소 끝난다. 주말을 맞아 집에서 쉬고 있는 예지양. 하지만 손에서 책이 떠날 줄을 모른다. 어릴 때는 그렇게 책 보라고 책을 갖다 받쳐도 안 읽더니 이제는 아주 책만 읽네. 어렸을 땐 좀 어땠어요? 좀 덜렁거리는 부분이 있었어요. 읽던 책도 중간까지 읽고 잊어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책을 보면 또 다른 책을 갖고 오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지 보고 제가 책을 읽을 때 가운데 중요한 부분만 하지 말고 이 옆에 부수적인 설명까지 꼼꼼히 읽으라고 했어요. 심지어는 제목까지 줄을 쳐가면서 읽으라고 했어요. 그렇게 줄을 쳐가면서 공부를 하더니 어느 날 예지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예지 교과서를 보고 제가 놀랐어요. 줄이 그냥 몇 번의 줄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예지가 참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초등학생 때부터 예지양은 밑줄을 그으며 공부해왔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범한 방법인 밑줄 긋기. 하지만 예지양은 밑줄을 점차 진화시켰고 체계를 갖춘 하나의 특별한 공부법을 만들어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적으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는데요. 나중에 학년이 높아지면서 내용도 많아지고 또 어려워지니까 밑줄을 체계적으로 그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밑줄을 개념의 중요도나 종류별로 구분하여 그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밑줄 공부법으로 공부를 해오고 있어요. 교과서를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밑줄의 기술을 공개한다. 밑줄 공부법을 소개하기 위해 후배들을 찾은 예지양. 나는 지금 2학년에 다니고 있는 오예지라고 하고 이제 너희들한테 지금 내 공부법을 소개해 줄 거야. 이게 너희들한테 도움이 되길 바래. 오늘 공부하면서 혹시 밑줄 그어? 중요한 부분이요. 중요한 부분? 또 교과서의 글씨 굵은 부분이요.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 위주로. 대부분 애들이 중요한 부분에만 밑줄을 긋는 것 같아. 근데 그런 경우는 있지 않아? 중요한 부분에 밑줄을 걷는데 그 부분만 보이고 나머지 부분은 신경을 안 쓰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나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이 느낀 적이 있거든. 그래서 나는 첫 번째 읽을 때랑 두 번째 읽을 때는 모든 부분에 밑줄을 그었어. 교과서를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는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예지양은 처음부터 교과서를 외우려고 하지 않는다. 대신 연필로 가볍게 밑줄을 그으며 전체 내용을 훑어본다. 밝은 녹색의 자유의 여신상은 대서양을 건너 옮겨지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확실히 알기 위해 사소한 부분도 빠짐없이 밑줄을 긋는다. 저는 그냥 읽으면 시선이 분산되기도 하고 제가 또 빼먹는 단어가 있을까 봐 걱정이 돼서 하나하나 다 밑줄 그으면서 공부를 해요.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중학교 때 처음 입학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배우지 않은 내용이 나와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께 가서 여쭤봤더니 선생님께서는 교과서에 그 내용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교과서를 보니까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보충 설명이나 뭐 사소한 내용까지 모두 다 밑줄을 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내용을 꼼꼼히 읽고 암기하는 단계다.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난 후 모든 내용을 집중해서 빠짐없이 읽기 위해 자를 대고 검은 펜으로 한 줄 한 줄 밑줄을 긋는다. 실험용 장갑, 보안경. 이 과정에서 1단계에서 소홀했던 부분도 확실하게 읽을 수 있다. 자를 대지 않고 밑줄을 그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기 위한 단계라면 자를 대고 밑줄을 그으면서 공부를 하는 거는 제 머릿속에서 암기하고 정리하는 단계예요. 자를 대고 밑줄을 그으면 제가 읽고자 하는 부분만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문장에 대한 집중도를 높일 수도 있고 또 내용도 빼먹지 않을 수 있어서 저는 자를 대고 밑줄을 그으면서 공부를 해요. 단 하나의 내용도 빠뜨리지 않고 읽기 위해 2단계를 거친다는 예지양. 왜 그 밑줄 긋는 거를 한 번에 하지 않고 2번에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굳이 밑줄을 2번 그을 필요 없이 한 번만 꼼꼼히 읽어도 되지 않냐는 것. 직접 한번 해볼게. 2차례에 걸쳐 밑줄을 긋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한쪽 분단은 그냥 바로 자를 대고 읽어볼 거고 한쪽 분단은 연필로 긋고 이해를 한 다음 자를 대고 읽어볼 거야. 지금 내가 시간은 한 10분 줄게. 학생들에게 소화에 대한 동일한 지문을 나눠주고 10분이라는 제한 시간 안에 한 조는 연필로 밑줄을 그은 후 자를 대고 밑줄을 긋도록 했고 다른 조는 바로 자를 대고 밑줄을 그으며 읽도록 했다. 얘들아 10분 지났으니까 이제 결과를 한번 비교해보자. 일단 이거 본 것 좀... 같은 시간 동안 동일한 지문을 읽은 학생들. 방법의 차이가 지문 이해 정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네가 이거 읽은 거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봐. 소화라는 걸 음식물을 먹으면 하는데요. 그 종류로 기계적 소화,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 그게 입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요, 점점. 입에서 그 다음 어디로? 장, 위장, 위. 위에서 바로 장으로. 소화에는 기계적 소화와 화학적 소화가 있는데 기계적 소화에는 연동운동, 혼합운동. 세부적인 내용까지 막힘없이 설명하는 학생. 또 산성도에 관한 거는 각 소화효소 종류마다 다른데 아멜라제는 산성도 7에서 8일 때 가장 최적화되고 펩신은 2에서 3일 때가 최적화돼요. 결과는 2단계를 모두 해본 학생의 압승. 특정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질문을 한다면 결과가 달라질까? 입에서의 소화를 한번 설명해 볼래? 일단 아밀라제가 녹말을 뭘로? 모르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소화가 일어나는 기관이 입인데 입에서는 일단 저자분동과 혼합운동에 의해서 음식물들이 잘게 부서지고 섞이고 아밀라제에 의해서 녹말이 분해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서 식도에서 연동운동에 의해서 위로 넘어가는데 위에서는 펩신에 의해서 단백질이 분해돼요. 이번에도 2단계를 모두 해본 학생이 더 조리 있게 설명했다. 똑같은 시간을 읽었는데 왜 그 결과가 다른 걸까? 어떻게 생각하면 2번 읽었으니까 당연히 기억 잘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가 너희한테 똑같은 시간을 줬잖아. 그런데 결과는 달랐지? 바로 자를 대고 하면은 전체적인 구조나 틀 파악도 되지 않은 채로 너네 머릿속에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은 지치기가 쉽거든. 또 글자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자대고 총 정리를 하기 전에 전체적인 구조 파악이 중요한 거야. 우선 큰 흐름을 이해해야 세부적인 내용도 제대로 알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개념을 빠짐없이 익혔으면 이제 중요한 내용을 파악해야 돼. 3단계는 개념 단위 밑줄 긋기야. 친구는 형광펜 몇 개 써? 저는 보통 구분 없이 쓰는데요. 저도 그냥 구분 없이 쓰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색깔 정도? 한 5가지? 5가지? 되게 많이 쓴다. 조금 보기 불편하긴 한데 그냥 봤을 때 예뻐서요. 지금 1가지 색부터 5가지 색까지 되게 다양하게 나왔는데 내가 쓰는 색깔은 딱 2가지 색깔이야.
3단계에서 예지양은 교과서를 단락별로 읽는다. 보통 하나의 단락 안에는 여러 개념이 섞여 있는데 각 개념을 한눈에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정해 밑줄을 긋는다. 그리고 정의 부분은 굵게,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은 얇게 밑줄을 그어 각각의 특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시험을 볼 때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이 개념으로부터 나왔구나 딱 파악이 돼요. 그리고 그 부가적인 설명이 차례로 체계적으로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다른 개념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2단계를 거치면 내용의 전반적인 흐름은 물론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도 알게 된다. 이제 얼마나 내용을 이해했는지 점검해볼 차례다.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아무것도 보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백지에 쓰면서 스스로에게 설명해보는 예지양. 위치나 연습체 이상 여부를 파악한다. 교과서를 반복해서 읽었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교재를 펼쳐 그 내용을 확인하고 빨간 펜으로 표시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생긴 의문들을 여백에 적어 선생님께 질문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백지 복습을 하면 더 공부해야 할 것들이 명확해진다. 교과서를 제가 3번 이상 정도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는데 빈 종이에다가 쓰지 못한다는 건 제가 아직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해를 하지 못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의문사항이 생기거든요. 그 의문사항들을 선생님께 질문해서 확실하게 알려고 여백에다가 적어둬요. 예지양에게 교무실은 또 하나의 교실이다. 성염색체에 존재할 수 없지. 네. 공부하며 생긴 의문사항들은 그날그날 선생님을 찾아가 해결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꼼꼼하고 세세하게 공부를 할 수 있고 또 집중력도 좋아질 수 있어요. 책 한 권이 꼭 제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서 시험을 볼 때 자신 있게 시험을 볼 수 있어요. 특히 내신 시험에서는 세세한 부분에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공부 방법은 내신 시험에 적합한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공부하는 게 기본기를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모의고사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튼튼히 쌓은 기초가 오늘의 예지양을 만들었다. 이게 내가 너희들한테 소개해주고 싶은 공부법이었어. 그런데 주의할 점은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밑줄을 그었다고 해서 완벽하게 익혀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수시로 반복해주는 게 중요해. 앞으로 너희가 내 밑줄 공법을 참고해서 더 즐겁게 공부했으면 좋겠어. 확실히 밑줄 치면서 하다 보니까 더 기억에 오래 남고 제가 집중력이 약한 편이거든요. 근데 직접 밑줄을 자를 떼고 밑줄을 그으면서 공부하는 실험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니까 한 게 집중도 잘 되고. 저도 이제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는 방법을 느꼈어요. 너무 어렵게 전문가적인 방법이 아니라 그냥 오래 읽고 오래 복습하고 백지복 이렇게 복습을 중점으로 할 수 있는 공법이어서 저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공부법 강의를 마친 다음 날 후배 한 명이 예지양을 찾아왔다. 강의를 들었던 후배 중 한 명인 성은 양. 언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럼 우리 저쪽 가서 얘기하자. 가자. 밑줄 공부법을 따라해보며 의문이 생겼다는 것. 저번에 언니가 강의에서 설명해 주신 대로 공부를 해봤는데요.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괜찮았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적응해야 될지가 애매해서 찾아왔어요. 다른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측면에서 언니 공부법이 좀 효율적일 수 있는데 영어 같은 경우는 그 문장이나 문단을 통으로 외워야지 내신 시험에서 도움이 돼. 그러니까 영어는 다른 암기 과목하고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영어 지문 역시 처음에는 연필로 밑줄을 긋고 소리내어 읽으며 전체 내용을 파악한다. 그리고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을 형광펜으로 표시한다. 중요한 문법 사항들은 파란색 형광펜으로
빈칸 추론 문제로 나올 것 같은 단어나 접속사들은 분홍색 형광펜으로 표시해 강조한다. 모르는 단어가 있을 때는 빨간 펜으로 표시해두고 사전에서 그 뜻을 찾아 적어둔다. 전반적인 내용 파악이 끝났다면 지문을 여러 차례 베껴 쓰고 따라 읽어보면서 암기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암기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단순 암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예지양. 지문의 해석본만을 보고 직접 영작을 해본다.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한글로 문제가 출제됐을 때 영어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미 영작을 해봤고 또 이미 암기도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그리고 문법을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암기를 많이 하고 영작을 많이 해봐서 익숙하기 때문에 문법 문제 풀 때도 편리해요. 영작이 끝나면 교과서 지문과 자신이 영작한 지문을 비교해 틀린 부분을 찾아 수정한다. 그리고 완벽하게 영작을 하게 될 때까지 지문을 반복해서 읽는다. The effects of sunlight on human skin are caused by the three different types of ultraviolet light found in sunlight. Other dangers to the skin caused by UV light include relatively minor things like freckles and wrinkles to more serious things like premature aging and even skin cancer. 이렇게 성은 양의 궁금증이 해결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가르쳐준 거는 언니 공부 방법이잖아. 네가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언니 공부 방법을 계속 해보되 너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어. 알겠지? 네. 보고서 갔다가 탐구하는 거.